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신앙 운영 방식을 원포트, 즉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만금항으로 통합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2년 연속 수해가 발생했던 익산 삼북천 유역에 대한 개선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335억 원을 들여 제방을 보강하고 교량도 새로 놓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원포트, 즉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제 새만금 항으로 통합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김제로 수변도시 관할권이 넘어가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군산에서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첨예하게 맞서온 새만금 신항. 군산시는 원포트 방식, 즉 군산항과의 통합 운영을 요구했고, 김제시는 투포트 방식, 즉 신규 무역항으로 따로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중앙한만 정책심의회를 열고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결론은 원포트 방식. 중앙한만 정책심의회는 기존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 우선 개항 전까지 선박의 입출입 등 신항이 재기능을 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군산 지역 각계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와 전북 서부항운 노동조합, 군산시 수협 어촌계 협의회 등은 항만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정부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군산시도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하나의 무역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포트 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앞으로 물동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가 있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2의 도약의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제시는 정부 결정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수변도시가 김제로 기속된 상황에서 신항은 별도의 무역항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 결정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국가 무역항이 두 개가 돼야 맞는데 이게 하나로 되니까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새만금 사업에 있어 노른자위로 평가되는 새만금 신항. 정부가 군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앞으로 군산항과 신항은 새만금 항이라는 통합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KCN 주정호입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해수유통을 2020년 12월부터 하루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확대한 뒤 도시용지와 여름철을 제외하고 목표 수지를 달성했다며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중 목표 수지를 달성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 관련 부처는 배수 관문 추가 설치나 해수 유통량 확대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익산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펀드가 조성됐습니다. 이 펀드는 농수산식품 투자 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출자사들이 투자해 300억 원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현대기술투자와 파이오니어 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담당합니다. 투자 대상은 푸드테크 관련 기업으로 익산의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로 지정된 공장이나 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투자 분야는 세포 배양식품 생산, 식물 기반 식품 제조, 친환경 식품 포장 등입니다. 국립군산대가 글로컬 대학에 다시 도전합니다. 군산대는 신재생 에너지와 해양 바이오를 융합한 에코너지 전략으로 글로컬 대학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주요 전략으로는 에코너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세계 최초 에코너지 캠퍼스 구축 등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5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동료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또 대표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이 성공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군산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13만 4천 호에 달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이 3,672호로 가장 많습니다. 익산은 1,862호로 전국에서 6번째입니다. 광역 단위로 보면 전남이 가장 많았고 전북은 18,300호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가 각 의대에 유급 대상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유급 대상자 명단을 7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원광대 의대생은 학사 일정상 유급 시한이 오는 9일입니다. 한편 전북대는 학기 말에 유급 사정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올해 1차 추경예산 심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자치도는 전북연구원 운영지원과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자동차 대체 부품 개발 등 9건, 1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도교육청은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과 실내 LED 전광판 설치 등 11건, 77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2년 연속 수해가 발생했던 익산 삼북천 유역에 대한 개선 공사가 오늘부터 착공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335억 원을 들여 제방을 보강하고 교량도 새로 놓이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 측은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삼북천 유역 개선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공사 구간은 낭산면 구평리부터 삼담리 죽전천 합류점까지 2.5km입니다. 앞으로 5.7km의 제방이 보강되고 교량 4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공사는 내년 말까지 335억 원이 투입돼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삼북천 유역은 2023년부터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 9천여 동과 농경지 2,600헥타르가 문을 잠겼으며 피해 규모는 113억 원에 달합니다. 삼북천과 대조천은 유역 면적이 넓은 하천으로 하천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고 홍수 배제가 불리한 하천이 되겠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공사를 포함해 대조지구 재해예방사업, 연동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2,900억 원 규모의 장기 수해 복구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 60톤 정도 증가해서 배제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번 우기철 또 재난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익산 지역 수해 예방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행정안전부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산지구 배수장 신설과 송정 배수지 준설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집중호우 대응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아직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데 여기는 몇 년 더 걸린다는 거죠. 근데 해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수해가 발생한 삼북천 유역.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공사가 본격화됐습니다. KCN 박예린입니다. 익산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올해 33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학력신장 진로진학 사업 16억 원, AI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4억 원, 지역 배움 공간 환경 개선 3억 원, 1인 1재능 프로그램 2억 원 등입니다. 교육발전 특후 사업은 올해 2년차를 맞았으며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넓히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 공모에 전국 24개 도시가 참여해 군산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시는 국비 12억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 횡단보도와 실시간 신호 제어,
보행자 안전 강화, 범죄 예방 등의 시설을 구축하게 됩니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서동축제와 연계된 기차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여행 상품은 내 외국인 180명으로 구성된 일반 여행팀과 자전거 여행팀 60명 등 24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일반 여행팀은 보석박물관과 왕궁 포레스트를 방문하고 서동공원과 중앙체육공원에서 퍼레이드를 관람합니다. 자전거 여행팀은 남부시장을 시작으로 춘포역과 완국리 유적을 거쳐 서동공원까지 자전거로 이동하며 익산의 풍경을 체험합니다. 익산 지역 중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이 지원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11개월에 걸쳐 중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학습 수준 진단 등을 제공합니다. 참여 학생은 최소 3과목 이상을 선택해 수강해야 하며 개인별 학습 수준 분석 결과에 따라 학습 계획이 수립됩니다. 또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학생 주도 학습을 돕게 됩니다. 지난 1월부터 50만 원으로 높였던 군산사랑 상품권 구매 한도가 이달에도 유지됩니다. 군산시는 소비를 진작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매 한도를 이같이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발행액 4,120억 원 가운데 판매 금액은 1,370억 원으로 적립금 환금액은 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12,000여 개 가맹점에서 10% 할인 혜택과 월 2만 원 한도 내에서 10% 적립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생 자율시간 적용이 확대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에 편성된 자율시간을 내년부터 5, 6학년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시간은 교육과정에 규정된 과목 말고도 지역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과목을 배우거나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3, 4학년은 18개 과목의 자율시간이 개설된 상태입니다. 군산원협이 내흥동 신역세권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이전 부지는 내흥동 3,400여 제곱미터로 3층 규모로 신축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곡동에는 신규 지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군산원협은 지난해 기준 전체 자산은 5,2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더 연장되면서 안정적인 구체 대책이 추진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2월 말 기준 616건의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돼 이 중 379건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럼피스킨 예방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모기와 파리 등 흡혈곤충에 의해 전파되는 럼피스킨을 예방하기 위해 소 45만 2천 마리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2023년 부안 임실 등에서 14건의 럼피스킨이 발생해 천여 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습니다. 도내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안전띠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24명입니다. 이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의 61.3%인 76명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임금이나 연장 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따르면 6,3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부터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 등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익산과 김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3주간에 걸쳐 점검을 벌였습니다.
익산병원 통합의학과가 연중무휴로 가동됩니다. 익산병원은 통합의학과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중무휴로 운영하기로 하고 전문의 3명이 배치됐습니다. 통합의학과는 한 가지 분과로 특정짓기 어려운 다양한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치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올해로 44번째를 맞은 하멸 은민의 날 행사가 어제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하멸 은민의 날은 지난 1979년 5월 1일 하멸이 면에서 읍으로 승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경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비와 강한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북부노인 종합복지관의 난타 공연과 하멸 풍물단의 풍물놀이가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지역 발전에 기여한 김혜룡, 박종석, 장순애 씨가 익산시장상을 받았습니다. 수제맥주와 블루스 페스티벌이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국내외 16개 블루스 밴드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며 방문객들이 원도심 일대에서 여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또 중국 칭따오 맥주, 대만 타이완 헤드 브루어스, 일본 세토우 치맥주 등 해외 교류 도시의 수제 맥주 업체 참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에 2만 5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61개 업체와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군산시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두 곳의 시 농기센터 직원 58명이 서로 고향사랑기부로 지역 농특산품을 교환했습니다. 두 시 농기센터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상호 기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1998년에 결연해 매년 농수특산물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홍보대사로 트로트 가수 장영우가 위촉됐습니다. 익산시는 익산 출신인 장영우가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다고 보고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장영우는 익산 서동축제부터 홍보대사 공식 활동을 시작으로 익산의 매력을 알리게 됩니다. 군산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가택수색 대상자는 5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60건, 1억 5천만 원입니다. 압류한 골부채와 귀금속 등 40점은 감정평가 후 공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산림조합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푸른 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오는 7일부터 집수리학교 기초과정교육생 40명을 모집합니다. 집수리학교는 익산시가 후원하고 익산 지역 자활센터가 주관하며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15도, 익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7도에서 17도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익산은 연휴에 비 소식이 있으며 최고 기온 24도를 보이겠습니다. 군산도 토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